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우 기자, 토론 진행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21시간 넘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7번째 순서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첫 번째 순서였던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약 6시간 30분 동안 반대 토론을 했고, 이어서 오늘 새벽 0시쯤부터 민주당 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방통위원 중 야당 추천 몫인 2명을 추천하면 되는데 이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민희 현 국회 과방위원장을 과거 야당 몫으로 추천했지만 정부가 임명하기 싫어 버틴 것 아니었느냐고 맞섰습니다. 어제 시작한 무제한 토론은 4박 5일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른바 방송사법 가운데 첫 번째로 방통위법이 먼저 상정돼 지금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3개 법안의 상정과 법안별 무제한 토론이 이제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전당대회 일정이 있는 이번 주말에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법 무제한 토론은 민주당의 토론 종결 요청으로 오늘 오후 5시 반쯤 표결에 붙여지고 곧바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언론공지를 통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신분이기 때문에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후임 인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위메프에 이어서 티몬도 현장 환불을 시작했습니다. 위메프에서는 현재까지 고객 2,000명이 현장 환불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본사 건물을 폐쇄했던 티몬이 오늘 새벽부터 현장 환불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 이번 사태에 항의하는 고객들이 몰리자 티몬은 차례대로 현장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권도환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위메프보다 대응이 많이 지연돼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현장 환불을 시작했던 위메프는 현재까지 고객 약 2,000명에게 환불을 해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부터는 현장 환불을 마무리하고 온라인으로 환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품을 팔고 선정산 대출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KB은행은 오늘 선정산 대출 만기가 도래한 업체들부터 대출 기한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산 대출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 형태로 돈을 먼저 받고 정산일이 되면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는 상품입니다. 앞서 KB은행과 SC제일은행은 티몬과 위메프 입점업체에 대한 선정산 대출 실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부터 위메프 티몬 정산 지연 사태 관련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 금액을 1,600억에서 1,700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여행 플랫폼 업체인 여기어때가 티몬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예약한 모든 숙박을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어때는 오늘 입장을 내고 공급사와 함께 피해 방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티몬을 통해 구매한 모든 여행 상품은 예정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487건이 접수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662건, 2022년에 804건, 지난해 1,02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처리 불가능한 경우가 전년보다 4배 넘게 증가했으며 내부 공사 등을 이유로 휴업을 통지한 뒤 연락이 끊어지거나 폐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상의 마약 판매 사이트에서 마약을 거래한 판매상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구매자가 마약을 주문하면 주택가 등에 던져놓고 가상화폐로만 거래하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정집 방 안에 온실 텐트가 들어차 있습니다. 조명부터 환풍시설까지 갖춘 대마 재배용 텐트입니다. 붙박이장 안에서도 마약 제조 장비와 재료들이 발견됩니다. 제조된 마약은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상의 마약 판매 전문 사이트에서 팔았습니다. 사이트 회원만 4,000명. 구매자들이 주문하면 미리 약속한 장소에 배달하고 배송이 완료되면 사이트 운영자가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는 오픈마켓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결제는 가상자산으로 했습니다. 다크웹 자체가 IP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웹 전문 수사팀의 노하우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판매상 32살 양모 씨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배달한 운반책 32살 김모 씨 등 1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마 등을 판매해 8억 6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4.4kg, 코카인 36g 등 10억 5,8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됐습니다. 검찰은 사이트 운영자와 나머지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며 사이트 폐쇄를 위해 서버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감별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공개된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광산이 등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일정 수준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정부가 등재에 동의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논의됩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합의가 막판에 다다랐다면서 앞으로 24시간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투표 대결 없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광산과 관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일본이 받아들임에 따라 한국이 등재에 동의할 방침임을 밝힌 겁니다. 이 당국자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일본이 약속했고 이를 위한 실질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동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2015년 일본 군함도 등재 때와 달리 이행 약속만 받은 게 아니라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9년 전 군함도 등 근대 산업시설 등재 때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는데 그때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조선인 노동자가 일했던 역사를 현지에 전시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오늘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라오스에서 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한반도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대전, 대구의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가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일부 지역의 습도가 80%를 넘어서면서 습도를 고려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 2도 정도 더 높아 온열 질환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주말까지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면서 강한 국지성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어젯밤 중국 내륙에 상륙한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는 통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나기는 전국의 곳곳에서 최대 60mm까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소나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접경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임진강과 한탄강 등 경기 강원 북부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남서풍이 바다에서 육지를 만나고 높은 산과 부딪히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주민과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계곡이나 하천변 야영을 자제하고 돌발 홍수에 대비해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경남과 전남에서 채집한 모기의 절반 이상이 일본 뇌염 매개 모기로 확인됐다며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흰색 띠가 둘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발작과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보입니다. 현재 내륙 지역 곳곳엔 벼락이 치면서 강한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태풍 개미는 어제 중국에 상륙했지만 우리나라로 많은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 최대 400, 제주도와 남해안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도 내일 아침까지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26도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강릉과 대전, 대구 33도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4,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